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돼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의 정도를 기존 1에서 6급으로 나누었던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더불어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던 것을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내년 7월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 지원과 소득, 고용 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 도구를 마련해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들뜬 신년 분위기와는 달리 쪽방에서 추위에 떨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온정은 예전만 못한 현실입니다. 서울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도 겨울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안으로 한기가 들어오고 공용수도는 얼기 일쑤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도 힘든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이 추운 이웃들이 여전하지만 이들을 위한 모금 열기는 예년에 못 미칩니다. 현재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2017년과 같은 시기 대비 80%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위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8조를 편성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되던 자금은 210만 원,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 역시 5인 미만 사업주에는 1인당 최대 13만 원이었던 지원이 최대 1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가 한 해 동안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KR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립복지관의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가 서울시 협회장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서울시 협회장으로 은준영 씨가 임명됐습니다. 임명식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인식 증진으로 장애 없는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아이와 함께 놀고 다양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확대 설치합니다. 쉽게 말해 공공이 운영하는 키즈 카페인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청 안에 위치한 아이사랑 놀이터입니다.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으로 일종의 키즈 카페입니다. 아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믿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여기 오면 수업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친구들도 좋고 이래서 자주 오고 아주 여기 없으면 어떻게 애기 키웠을까 싶어요. 이곳은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연회비 10,000원만 부담하면 5천여 개의 장난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게 해줄 수 있어서 엄마로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아이러브 맘카페와 시군에서 자체 설치한 놀이체험실과 장난감 도서관 등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은 아이사랑 놀이터입니다. 현재 경기 지역에 이런 아이사랑 놀이터는 78개소가 있는데
경기도는 2021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유아 인프라가 그동안 상당히 빈곤했습니다. 저희가 22개를 21년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50%인 11개를 북부 지역에 특별히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아이사랑 놀이터에 전문 상담사와 놀이 지도사를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충북 제천시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마을 안전지팡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북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제천 지역 노인 자원봉사자와 충북지방경찰청이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제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우리마을 안전지팡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충청북도 북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노인 자원봉사자 21명이 참여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나섭니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 발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부로 흔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인 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같이 상담도 진행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수사 절차까지 진행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 조치 등 피해자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북도 내에서 노인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홀몸 노인들의 안부 확인 및 마을 주거 환경 등 생활 안전을 살펴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대로 의심되거나 고통받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경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우리 마을 지팡 안전 지팡이는요. 요새 어르신들이 1인 가구도 있지만 그리고 자녀분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 그 가까운 이웃들이 그런 어르신들을 서로 이제 돌봐가면서 서로 관심을 갖고 보호를 서로 한다면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편 우리마을 안전지팡이 사업은 제천 지역 내에서 오는 201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약 4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을 통해 학대 예방 효과 및 실효성을 검토한 뒤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시선문인협회가 제15집 동인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판소리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지난 15일 시선문인협회가 제15집 동인지 무지개 사냥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시섬은 2004년 모닥불로 출발하여 초대회장 박건호 작사가가 2007년 12월 9일 타계한 이후 매년 박건호의 유작 중 하나의 제목을 따와 동인지를 발간하고 추모해 왔는데요. 출판회에는 시선문인협회 안수경 회장과 최장희 고문, 김진원 고문 등 협회 임원과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릴 때 그 문학을 사랑하고 그 외로울 때나 또 힘들 때 글을 쓰면 편안하다고 하신 그 글을 시슴 서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시인이 되었지만 시집 한 권을 내고는 그는 작사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곡을 이제 히트를 하면서 박건호는 시인으로보다는 대중음악 작사가로서 더 친근합니다. 3천여 편의 가사를 작사하였고 그중 700여 편의 곡이 히트했습니다. 모닥불, 환희, 빙글빙글, 모나리자, 잃어버린 30년 등 전주만 들어도 알만한 히트곡들인데요. 근데 다음에는 한번 우리 이제 박건호 노래 뭐 단발머리, 잊혀진 계절 이런 타이틀로 또 이름도 적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박건호 문학상을 우리 시섬에서 해야 됩니다. 박건호를 더욱더 우리가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문학으로서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수경 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동인지 발간과 함께
박건호 문학제 문학상 시상 등을 통해 작사가보다 시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박건호 시인의 열망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보령시가 사계절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겨울바다 사랑축제를 열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로 유명한 보령시가 사계절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겨울바다 사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22일 대천 해수욕장 내 만남의 광장 등 머드 테마거리에서 빛의 로맨스라는 주제로 야간 경관시설 점등식을 갖고 24일에는 다양한 공연과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야간 경관시설은 기존의 시설 외에도 LED 해저 터널과 장작불을 이용한 불화로 거리, 조개구이 골목 LED 아치 등을 조성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광양시의 백운 장학회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5억 원을 수여했습니다. 시민과 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백운장학회가 지난 27일 광양시청에서 2018년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백운장학회는 교육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일부 학생을 대표자로 선정해 장학증서를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일반 대학생을 비롯한 특기장학생과 선행장학생, 다문화과정 등 참석자 전원에게 증서를 수여해 장학생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장학금은 그동안에 성적 우수 학생 중심으로 해서 일부 학생이 나갔던 것을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양을 빛낼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광양 시민들이 투자하는 그런 장학금 형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금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시민들의 관심 속에 우리 미래의 광양의 인재들이 세계를 향해서 확실하게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광양시는 1991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 9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90억 원의 장학금 등을 지급하며 전남 제1의 명문교육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지역사회 후원활동을 홍보하고 기부문화 참여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번 수여식을 통해 앞으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영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하은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시민을 건강하고 행복한 주인으로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8 사회복지인의 밤을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지역사회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회복지사협회 회원과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각오를 다지며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특히 평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내기 사회복지사도 시상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협회는 내년에 사회복지인들의 조금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활동 동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과 만찬을 즐기며 더욱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했던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따뜻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순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리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시청각 장애인용 청와대 안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관람객에게 제공됐던 안내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청와대 관람 해설 영상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을 함께 구성해 누구나 영상을 시청해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의 화면 해설에는 시각장애인 아나운서가 직접 녹음에 참여했고 더불어 점자로 된 청와대 관람 안내서도 별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람 안내 영상 시청과 관람 신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 시외버스의 도입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 분담률은 정부와 서울시는 40대 60, 그 외 광역시도와 시구는 50대 50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 비율은 2020년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돼지는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2019년은 복과 재물을 불러오는 돼지에 황금까지 더해진 만큼 시청자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